고무서 제위 2년계에 황기 7140년, 신시계천 3840년, 당기 2276년, BC 58년에 임금께서 순행하시다가 영구탑에 이르러 흰 노루를 얻으셨다. 겨울 10월에 고무서당궁께서 붕어하셨다. 고주몽이 유명을 받들어 대통을 이으셨다. 라는 내용에서 영구탑은 회령도부에 있는 제천단이다. 영구탑의 좌표는 북위 40, 59 49.3, 동경 117, 58 18.3이다. 회령도부 치소의 좌표는 북위 40, 59 15.2, 동경 117, 56 16.3이다. 회령도부 치소의 형태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성읍을 설명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다. 회령도부는 조선이 사곤육진을 개척하면서 조선에 병합된 여진의 영토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청나라의 발원지로서 청나라의 영토로 귀속이 되었다. 고대에는 송화강 아사달의 제천 행사를 하던 곳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지리적 연구 결과로 보면 청나라는 고조선의 막북 지역으로 상나라가 건국되었고 구려국에서 북부여가 되고 말갈이 되었다가 여진족, 만주족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구탑의 설명을 하였는데 영구탑의 위치를 잘못 설명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당시에는 연구가 부족해서 쌍계암을 영구탑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신증 동국여지승남 회령도호 부편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이전에 제작한 영상에서 영구탑이라고 설명한 것은 영구탑이 아니라 쌍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구탑의 서쪽에 삼성사가 있으며 간물산에 있는 것이 영구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구탑이 있는 산 이름이 간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고조선 33세 간물당군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간물당군의 치적의 하나로서 영구탑 서쪽에 삼성사를 건립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영구탑은 인위적으로 세워진 탑의 모양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주 희귀한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의 돌기둥이다. 고무서가 고두막한을 이어받아서 동명국에서 즉위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기록에서는 졸본을 근거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작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무서가 재위 2년 만에 죽었는데 짧은 재위 기간을 생각하면 사고로 죽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동명국 고무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서 대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북부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주몽이 기원전 59년에 가서번에서 도망을 하여 졸본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원전 58년에 고무서가 죽었다. 그렇다면 주몽이 언제 고무서의 딸과 결혼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고무서의 죽음 이후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고주몽이 즉위한 것으로 알려진 삼국사기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21년이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기원전 37년까지는 고무서의 딸이 동명국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딸이 소선호라고 짐작은 가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고무서가 죽고 그의 딸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고주몽이 왕권을 승계받았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북부여기의 해설을 마치면서 북부여기는 완전히 창작된 소설적 내용이다. 고리국과 동명국의 내용을 북부여의 역사로 조작을 하였으며 고리국과 동명국은 중국 고시의 역사이다. 졸본부여는 절대 북부여가 아니며 서부여에 해당한다는 지리적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해모수 이후 고주몽까지 해모수를 제외한 후손들이 모두 고시이다. 그래서 해모수는 고시라고 추측이 된다. 그리고 서부여에 해당하는 졸본을
북부여라고 조작한 이유는 한반도의 지형상 여러 부여의 존재를 배치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북부여로 대체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